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과 달리 그곳에 힘이 없어졌다. 크기도 줄어든 것 같다. 발기가 되어도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어떤 병원에서도 그 어떤 의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 하나를 당신께 공개하려 합니다. 남성의 성기가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 그건 나이 탓이 절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방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30년 이상 수술도 약도 아닌 오직 훈련만으로 무너진 남성의 자신감을 다시 세워온 남성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다인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드릴 것입니다. 첫째, 성기가 약해지고 작아지는 진짜 과학적 원인. 둘째, 하루 10분, 집에서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훈련법 전체 공개. 셋째, 극소수의 환자에게만 전수했던 야간 발기유도 비법, 오늘 처음으로 완전 공개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항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분이셨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분이셨죠. 그분의 이름을 박태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사실 다른 데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자로서의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크기도 젊을 때에 비하면 확연히 줄었고 어쩌다 발기가 되어도 그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진 것처럼 흐물흐물합니다. 여자 앞에서 자신이 없어졌어요. 아니, 이제는 그 상황 자체가 두렵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가장 힘드셨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박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하고 나서. 저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엾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는데 그 동정어린 눈빛을 볼 때마다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내가 이제 아내에게 동정이나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구나. 그 생각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야기는 결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바로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능력의 저하는 단순한 쾌락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뿌리째 흔드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박 선생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는 음식도 챙겨 드시고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며 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정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리셨습니다. 헬스장에서 팔 근육을 키우려면 아령을 들어야 합니다. 다리 근육을 키우려면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정작 가장 중요한 그곳의 혈관과 근육을 직접적으로 단련하는 운동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박 선생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성기는 뼈가 아닙니다. 혈관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유압기관입니다. 이것을 직접 단련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많이 걸어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날 박 선생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독일의 한 남성 재활 전문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남성 비뇨생식기 기능 회복에 헌신해온 한 노학자를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분의 눈빛만은 청년처럼 빛났습니다. 제가 한국 남성들이 겪는 성기능 저하와 자존감의 문제를 이야기하자 그 노학자는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배 선생, 만약 당신이 오른팔을 다쳐 몇 달간 깁스를 하고 지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깁스를 풀었을 때 그 팔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왼팔보다 훨씬 가늘고 힘도 약해져 있겠죠? 그러자 그분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작아지고 약해지는 이른바 불용성 위축을 겪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기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남성의 성기 역시 혈관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수십 년간 제대로 단련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가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리의 법칙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환자에게 약만 줬지 가장 중요한 운동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였습니다. 그 말은 제 뒤통수를 쇠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성기도 팔다리와 똑같이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단련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젊은 시절의 단단함과 크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골반 저근, 즉 발기근입니다. 이 근육은 성기의 뿌리 부분을 고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발기 시 피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잠가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고 사정 시 강력한 수축으로 힘차게 정액을 분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면체입니다. 스펀지처럼 생긴 수많은 혈관 묶음입니다. 이 스펀지가 건강하고 탄력 있어야 더 많은 피를 담아 크게 부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스펀지가 쪼그라들고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크기가 줄고 발기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발기근을 아령들듯 단련시킨다. 둘째, 굳어버린 해면체를 부드럽게 풀어 탄력을 되찾게 한다. 자, 이제 기적의 훈련법을 단계별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훈련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으며 하루 딱 10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따라하셔도 당신의 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정확한 방법으로 따라하셔야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잠자는 발기근을 깨워라. 뿌리 강화 운동 3분. 이것은 피시 근육, 즉 발기근을 직접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바닥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은 세우고 발은 바닥에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고환과 항문 사이의 근육을 꽉 조여줍니다. 이때 엉덩이나 배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 뿌리 근육에만 집중하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뿌리 근육을 꽉 조인 상태로 5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힘을 풉니다. 힘을 풀 때도 숫자를 세면서 완전히 이완시켜 주십시오. 5초 수축, 3초 이완을 10번 반복합니다.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처음에는 한 세트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근육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이 있습니다. 아침에 발기가 되었을 때 의지로 성기를 위아래로 살짝 까딱까딱 움직여 보십시오. 바로 그때 사용되는 그 근육이 발기근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굳어버린 혈관을 깨워라. 혈류 마사지 5분. 엔진을 켰으니 이제 연료가 잘 흐르도록 파이프를 넓히고 청소해 줄 차례입니다.
이 마사지는 딱딱하게 굳은 해면체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안으로 신선한 피가 힘차게 흘러들어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입니다. 몸이 이완되어 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손바닥에 로션이나 오일을 소량 덜어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검지와 엄지로 고리 모양을 만들어 성기의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절대 세게 잡으면 안 됩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이어야 합니다. 그 상태로 뿌리부터 귀두까지 아주 천천히 치약을 짜내듯 쓸어 올립니다. 피를 성기 끝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10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손바닥으로 성기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빨래를 비비듯 살살 비벼주며 마사지합니다. 해면체 전체를 골고루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 건강을 위한 재활 훈련입니다. 절대 사정을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감각과 혈액의 흐름에만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밤새도록 단련시켜라. 야간 발기유도 훈련 2분. 이것이 바로 제가 극소수의 환자에게만 알려드렸던 비법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완전 공개합니다. 남성의 성기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서너 번씩 저절로 발기하며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이것을 야간 발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기가 건강하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야간 발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야간 발기를 인위적으로 유도하여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성기가 계속 운동하도록 만드는 원리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바닥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1단계에서 배웠던 뿌리 강화 운동을 딱 10번만 반복합니다. 이것은 몸에 지금부터 운동 시작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양말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성기를 가볍게 감싸줍니다. 이것은 체온을 유지하여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이곳에 계속해서 피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잠든 사이에도 더 단단하게, 더 자주 야간 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며칠만 지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단하고 묵직한 감각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훈련 다 합쳐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훈련법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몸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효과는 절반에 그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은 단순히 정력에 좋은 음식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며 남성 호르몬 생성을 직접적으로 돕는 그야말로 먹는 링거와도 같은 생활 습관들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십시오.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은 수분이 부족해져 피가 끈적해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이 끈적한 피를 묽게 만들어 온몸의 혈액순환을 깨우는 모닝콜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그곳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둘째, 식사의 중심을 단백질로 바꾸십시오. 성기는 근육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주재료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고기를 멀리하고 탄수화물 위주로 드십니다. 이것이 몸에 힘이 없어지고 근육이 빠지는 주된 이유입니다. 기름기 적은 닭가슴살, 두부, 콩, 달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은 반드시 챙겨 드십시오. 셋째, 점심 식사 후 반드시 10분 산책을 하십시오. 햇볕은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공장입니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하다고 바로 눕거나 앉지 마시고 딱 10분만이라도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걸으십시오. 소화를 돕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으며 남성 호르몬 공장을 힘차게 돌리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저녁은 소식하고 술을 멀리 하십시오.
저녁에 술을 마시거나 과식을 하면 몸은 밤새 그것을 소화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위장에 쏟아붓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 몸을 회복시킬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훈련을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매일 아침 자를 들고 크기를 재보거나 거울 앞에서 단단함을 확인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변화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먼저 당신 몸의 아주 사소한 신호들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진짜 신호는 아침이 개운해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던 아침이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아침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당신이 잠든 사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의 회복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진짜 신호는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는 것입니다. 힘없이 떨어지던 소변이 어느 날부터 힘차게 앞으로 뻗어나갑니다. 변기에 부딪히는 소리부터 달라집니다. 발기근이 튼튼해지면서 방광을 밀어내는 힘이 강해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진짜 신호는 성욕이 조금씩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남성 호르몬 공장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책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자로서 다시 건강해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네 번째, 진짜 신호는 아침 발기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었던 아침의 텐트가 어느 날 아침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몸에서 잠자던 기능이 드디어 깨어나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남성 여러분, 하루아침에 20대로 돌아가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몸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그것을 되돌리는 데는 당연히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4가지 신호에 집중하십시오.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일 때 당신의 뇌는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당신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훈련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곁에 있는 파트너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몸을 만들어도 상대방의 차가운 반응 앞에서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트너의 따뜻한 지지와 칭찬 한마디는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박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린 훈련을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몸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아주 특별한 미션을 드렸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의 노력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요즘 당신 앞에서 다시 당당한 남자가 되고 싶어서 매일 밤 몰래 운동을 하고 있어.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당신이 나를 좀 믿어주고 응원해주면 안 되겠소? 아내분은 남편의 그 솔직한 고백에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등을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조급해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의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날 이후 아내분은 박 선생님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챙겨주고 저녁 식탁에는 단백질 반찬을 꼭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보일 때면 아이처럼 기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얼마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아내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몸에서 없던 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남성 여러분, 이 훈련은 결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이 위대한 여정의 동반자로 만드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만난 최고령 환자는 82살이셨습니다. 아들의 손에 이끌려 진료실을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거의 30년간 부부관계를 잇고 사셨고 소변 문제로 기저귀를 차기 직전이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 살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늙어 죽으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지팡이 없이도 꿋꿋하게 걷게 되었고 소변 문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줍은 얼굴로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며칠 전에 30년 만에 아내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랜만에 텐트를 쳤더라고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각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2살도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60대인 당신에게 불가능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을 늙게 만드는 것은 달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고 스스로를 한계 짓는 바로 그 생각. 그것이 당신을 진짜 늙은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 훈련이 주는 진짜 선물은 단순히 성기능의 회복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삶 전체를 되찾아주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회의 시간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귀찮기만 했던 손주들과의 몸싸움이 즐거워지고 파트너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했던 모든 생활 습관과 훈련들은 결국 이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다시 왕성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기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 활력, 자신감, 그리고 도전 정신까지 남성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즉, 당신은 지금 단순히 그곳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에서 무너졌던 모든 기둥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또다시 오늘 밤을 무기력하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두 번째 청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길고 길었던 휴식을 끝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당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처럼 소중한 이웃과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남성들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에 나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당신의 힘찬 다짐을 외쳐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제가 직접 읽고 당신의 두 번째 청춘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과 몸의 건강을 되찾아 인생의 후반전을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